자, 오늘도 변함없이 이슈 톡톡 몇 가지 건드려보고, 톡톡 건드려보고, 네, 우리 한 기자가 준비한 아주 재미난 주식시장 이야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도가 됐죠. 연말 지나면서 외촉법이 국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제죠, 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 말이 참 좋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외국인 투자가 촉진될 거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주셨습니까? 외촉법이 통과가 됐고, 이에 따라서 국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549곳의 그 손자회사들이 수혜가 예상된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뭐 화면에서 계속 띄워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핵심은 이거죠. 지주회사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주회사법. 그래가지고 외환위기 이후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뭐 부채 비율 그때 200%인가 250%인가요? 넘어서 당분간 뭐 재무약정을 유예해주고 뭐 이런 특혜를 주는 지주회사법이 있어서 대신 지주회사 체제로 가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손자회사가 이제 손자회사의 아들회사죠. 이게 증손회사라고 하나요? 이 증손회사를 둘 때는 대신 사실상 지분을 100% 둬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제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되면은 이 지주회사들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들이 이런저런 활동을 하기가 경영을 하기가 좀 많이 저해된다, 위축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또 여기에 이 증손회사들이 외국인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외국인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이게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되고 뭐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이러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그거 좋은 것 같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면 마다할 게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가파른 물살을 타면서 이제 첫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어때? 한 기자는 좀 이런 어떤 그 외촉법 좀 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어때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거스르기 어려운 추세가 아닌가. 뭐 비록 고용 창출이라는 의미를 떠나서 네. 일단 제가 주로 담당하는 발행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기업들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데 그 이유가 그 제도적인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투자할 줄 누가 알았으며 그러니까요. 국내 증시에 뭐 중국 기업이나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서 상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 기업들한테 혹은 외국인 주주들한테도 물꼬를 터주고 있는 건데 사실 이 구성하고 있는 제도는 좀 낡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외국 기업들이 혹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 공매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투자하지 못하게끔 그 방지해 놓은 장치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금 좀 풀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한다고 하면서 사실 제도는 날 것을 쓰고 있다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단적으로 지금 손자회사인 SK그룹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 GS그룹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가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가 이제 자기들의 이게 손자들이 이제 증손자 회사를 만들 때 외국인하고 이렇게 합작을 하면 지분을 이제 50%만 가져가도 크게 지주회사법의 이제 특례로 예외로 이제 인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종합화학이라든가 GS칼텍스 입장에서는 이제 자회사 만들어서 투자를 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졌다. 네네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입장에 따르고 이제 생각이 이제 다양하니까 일각에서는 어떤 얘기도 하냐면은 사실은 이제 지주회사법이 만들어진 의도 자체가 너무 이제 재벌들이 이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손자회사가 중손자 막 둬가지고 이제 또 이게 손자회사 중손자회사가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오너들 2세 3세들이 또 이제 상속을 할 때 네네네. 이게 또 이제 악용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자 이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취지는 어떻게 어느 제도를 통해서 그 이 취지가 맞다면
그 취지는 좀 보호해야 될 것이냐 네네. 이런 좀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최근에 그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동양증권 사태가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지금 산업자본이 갖고 있는 뭐 계열 증권사들의 어떤 문제라든지 사실 뭐 HMC 투자증권이나 또 하이투자증권 이런 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좀 거론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그 그룹 계열사들의 어떤 퇴직연금 계약 물량을 통해서 또 먹고 사는 증권사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품고 있는 증권 계열사로서의 한계를 좀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네.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놔둔다고 했을 때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앞날은 또 먹튀 뭐 논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겠죠. 국내에서의 인식 전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알겠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이제 외국인 먹튀 이제 로스타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맞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미처 준비를 못한 측면이 많은 거죠. 저도 실은 그쪽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요. 예, 좀 예민한 문제긴 하지만 네. 자, 외촉법. 네, 드디어 또 구체화됐습니다.